엄마, 죄송한데 앞으로 수정이한테 직접 전화하지 마세요. 뭐라고? 수정이가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시면 부담스럽다고 해요. 복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수정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이가 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해요. 친어머니 역할? 엄마,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저한테만 연락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김복희 씨와 그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희 씨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온화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한 후로는 며느리 수정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복희 씨는 민호네 집과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가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정이는 친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더욱 배려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수정이한테 직접 전화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복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희 씨는 며느리 수정이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특히 수정이가 친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욱 신경 써서 챙겨주려고 했죠. 지난 2월에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가 수정이에게 전화했었습니다. 수정아, 엄마야. 바쁜데 미안해. 혹시 너희 집에 참기름 있어? 엄마가 깜빡하고 안 사왔네. 지금 일을 잔뜩 벌려놔서 다시 나가기가 어렵네. 아, 네, 있긴 한데요. 저희 쓸 것도 별로 없어서. 수정이의 대답이 살짝 꺼림칙했지만 복희 씨는 넘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민호가 퇴근할 때 조금만 가져오라고 해줄래? 어차피 10분 거리니까. 아, 네, 알겠어요. 4월에는 복희 씨가 수정이의 돌아가신 친엄마 기일이 생각나서 전화했었죠. 수정아, 친엄마 기일이 언제였지? 엄마가 깜빡했네. 아, 다음 주요. 그럼 엄마가 제사 음식 좀 준비해 줄까? 네가 혼자 하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수정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거절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귀찮아하는 게 티가 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며느리에게 용건이 있을 때만 간단히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내 식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며느리가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아도 그 부분도 이해했죠. 7월에는 복희 씨가 기르던 상추가 많이 자라서 수정이에게 나눠주려고 전화했었습니다. 수정아, 상추가 많이 자랐는데 가져갈래? 신선하고 맛있어. 저희는 채소 많이 안 먹어서요. 그리고 금방 시들잖아요. 복희 씨는 항상 이런 식으로 거절당했지만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수정이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뭔가 자꾸 챙겨주려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친어머니처럼 굴려고 하는 것도 싫었죠. 어느 날 저녁 수정이가 민호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직접 전화하시는데 정말 부담스러워. 뭐? 엄마가 뭐라고 해? 이것저것 가져다 준다고. 뭐 필요하냐고. 솔직히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인데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좋은 뜻에서. 좋은 뜻이면 뭐해? 나는 싫은데.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가 친엄마인 것처럼 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해. 수정이의 말이 점점 독해졌습니다. 친엄마는 친엄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데 왜 자꾸 친엄마 역할을 하려고 하셔? 수정아, 그건 좀. 여보는 몰라. 친엄마 없는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워. 수정이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직접 연락 잘 안 한다던데. 왜 우리 어머니만 그러셔? 그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가 주시는 것들 대부분 우리한테 필요 없어. 상추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것들도. 그냥 어머니 혼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민호는 아내의 독설에 당황했습니다.
수정아, 그래도. 여보, 나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 앞으로는 당신한테만 연락하시라고 말해줘.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며칠 후 민호가 복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바쁘세요? 아니야, 뭔 일이야? 엄마, 죄송한데 앞으로 수정이한테 직접 전화하지 마세요. 복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수정이가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시면 부담스럽다고 해요. 복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수정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이가 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해요. 친어머니 역할? 복희 씨는 황당했습니다. 친어머니 없는 며느리를 챙겨주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엄마,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저한테만 연락해 주세요. 복희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겠어. 앞으로 안 할게. 복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복희 씨는 분노와 서운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안쓰러워서 챙겨주려고 했더니 부담스럽다고? 그날 밤 복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칠 후 복희 씨는 동네 친구 영희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희야, 나 정말 기가 막혀. 무슨 일이야? 민호가 그러는데 수정이한테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 뭐? 왜? 내가 친엄마 역할 하려고 한다고. 부담스럽다고. 영희가 혀를 찼습니다. 친엄마 없는 며느리를 챙겨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오히려 감사해야지. 요즘 며느리들 정말 버릇없네. 그 후로 복희 씨는 정말로 수정이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도 민호에게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추석 음식 뭐 해줄까? 엄마, 수정이는 잡채 좋아해요? 평소 같으면 수정이에게 직접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정이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 안 하시네? 편하다.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다행이야. 이제 스트레스 안 받겠네. 그런데 문제는 민호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수정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어머니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민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바쁘세요? 아니야, 왜? 수정이가 감기에 걸려서 죽이 먹고 싶다는데 혹시 끓여서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복희 씨는 당연히 준비해서 가져다 줬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으니까요. 일주일 후에는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김치 떨어져 가는데 제가 퇴근 후에 들러서 좀 가져갈게요. 그래. 어느 날은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정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혹시 소화제 있어요? 있어. 지금 가져다 줄까? 네, 부탁드려요. 복희 씨는 한밤중에도 급히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런 일들이 있어도 수정이는 복희 씨에게 직접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희 씨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죠. 몇 달 후 아들 민호는 또다시 복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미역국 먹고 싶다는데. 엄마, 수정이가 요즘 임신해서 입덧이 심한데 뭔가 시원한 거. 복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 언제? 아, 네. 얼마 전에 확인했어요. 쌍둥이래요. 쌍둥이? 네, 그래서 수정이가 더 힘들어해요. 복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죠. 축하한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 수정이가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럽다고 해서요. 며칠 후 민호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입덧 때문에 요리를 못 하겠다는데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만들어줄게. 그리고 엄마, 수정이가 친엄마가 안 계셔서 임신 중에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복희 씨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친어머니 없는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니.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움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어느 날 복희 씨는 친구 영희와 차를 마시며 털어놨습니다. 영희야,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 뭐가? 수정이는 내 연락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정작 도움 필요할 때는 민호를 통해서 나한테 부탁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쌍둥이 임신했다는데 반찬 해달라, 뭐 좀 사다 달라, 뭐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영희가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잖아. 시어머니 연락은 싫다면서 시어머니 도움은 받겠다고? 그렇지? 복희야, 이건 정말 아니야.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친엄마 없다고 동정심 유발하면서 이용하는 거야. 복희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이용당했구나. 그 후로도 민호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입덧 때문에. 또 무언가를 부탁하는 전화였죠. 며칠 후 어김없이 민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번에는 복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복희 씨는 계속 받지 않았죠. 복희 씨는 그 후로 6개월 동안 민호의 연락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받더라도 아주 차갑게 대했죠. 엄마, 수정이가. 바빠서 못해. 엄마, 쌍둥이라서 수정이가 힘들어하는데. 그래? 병원에 가봐.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엄마가 바쁘신가 보다. 수정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연락 안 하시니까 오히려 편해. 스트레스 안 받고 좋아. 그래도 쌍둥이 출산하면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하고. 민호와 수정이는 복희 씨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도 해놓고 베이비시터도 알아봐 놓고. 어머니 도움 없어도 충분해.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정이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산후조리원에서 보냈습니다. 비용이 한 달에 800만 원이나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보, 이 돈으로 한 달 더 있을 수 없어. 너무 비싸. 그럼 집에 가자. 베이비시터 쓰면 되잖아. 하지만 집에 와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베이비시터는 하루 12시간에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 여보, 이것도 너무 비싸.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더 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쌍둥이가 교대로 울어대서 민호와 수정이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친엄마라도 계셨으면. 수정이가 처음으로 친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수정아, 조금만 참아. 아이들이 좀 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정이는 산후우울증까지 왔고 민호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호와 수정이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쌍둥이를 혼자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베이비시터라도 다시 써볼까? 돈이 어디 있어? 이미 적금도 다 깨고 대출도 받았는데. 수정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도와주는데. 우리만 이래. 수정아, 여보, 어머니한테 부탁해보면 안 될까? 민호가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요즘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아. 그래도 손자들인데. 한 번만 부탁해봐. 민호는 마침내 복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복희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뭔 일이야? 엄마, 쌍둥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베이비시터 써.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엄마가 잠깐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희 씨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안 돼. 엄마, 민호야, 수정이가 시어머니 연락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할머니 역할도 부담스러울 거야. 엄마, 그건. 복희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정이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계야.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부탁해봐. 민호가 다시 복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뭘? 수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쌍둥이라서 정말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베이비시터를 쓰던지. 너무 비싸서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엄마, 걸어서 10분 거리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복희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수정이가 내 연락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내가 가면 부담스러워 할 거야. 엄마, 이제는 아니에요. 수정이도 정말 간절해해요. 간절해? 이제 와서? 복희 씨는 비웃었습니다. 민호야, 너희가 내 도움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평소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다가 힘들 때만 도와달라고?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 후 민호와 수정이는 정말 한계에 달했습니다. 수정이는 산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였고 민호는 육아휴직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정이가 직접 복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정이에요. 복희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 잘못 말했어요. 뭘? 어머니 연락이 부담스럽다고 한 거.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복희 씨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나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쌍둥이라서 정말 힘들어요. 수정아, 베이비시터 써. 돈이 없어요. 이미 대출도 받고. 그럼 친정에 가. 수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엄마가 안 계신 거 아시잖아요. 복희 씨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럼 친정아버지한테 부탁해.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새엄마가 싫어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어머니, 제발요. 걸어서 10분 거리잖아요. 복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분이든 1분이든 안 가. 며칠 후 민호가 직접 복희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복희 씨가 문을 열어줬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왜 왔어? 수정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산후 우울증도 왔고 그럼 병원 가.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육아는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복희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건 너희 문제야. 엄마, 손자들이잖아요. 손자? 수정이가 할머니 연락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왜 손자를 봐야 해?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복희 씨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뭐가 바뀌어? 수정이가 친엄마도 없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친엄마 없는 거 처음 알았어?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 복희 씨는 비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왜 계획 안 세웠어? 친엄마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도와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니?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희 씨는 마지막으로 통쾌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엄마, 수정이가 시어머니 연락 부담스럽다고 했으니까 할머니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복희 씨는 냉정하게 계속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담 주기 싫어서 아예 연락 안 하고 있어. 배려해 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평소에는 부담스럽다가 도움 필요할 때만 괜찮다는 뜻이었어?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희 씨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수정이가 친엄마 역할 하려고 한다고 불편해했잖아. 그럼 할머니 역할도 불편할 거야. 민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도와주실 수 없어요? 없어. 복희 씨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60년 동안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럼 저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다른 부부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희만 못 살아?
복희 씨는 냉정하게 계속했습니다. 베이비시터 쓰기 싫으면 민호가 회사 그만두든지 수정이 친정아버지한테 부탁하든지 해. 엄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명절이나 생일에도 오지 마.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귀찮아. 어차피 형식적인 거잖아. 복희 씨는 마지막으로 통쾌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시어머니 부담스럽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부담 안 주겠어. 평생.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응. 그러니까 행여나 부탁하려고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마. 며느리가 할머니 연락 부담스럽다는데 할머니가 왜 손자들을 봐야 해? 복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정이는 정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민호가 회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을 내야 했고, 수정이는 산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났습니다. 민호의 육아휴직으로 수입은 줄어들고 베이비시터비와 병원비로 지출은 늘어났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하지? 수정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할머니가 봐주는데. 우리만 이래. 내가 엄마를 너무 화나게 한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가 몇 번 더 복희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복희 씨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엄마,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복희 씨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한편 복희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복희야, 민호는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어봤을 때 복희 씨는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연락 안 해. 뭐? 손자들도? 응. 며느리가 시어머니 연락 부담스럽다고 했으니까 할머니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친구들은 복희 씨의 당당함에 감탄했습니다. 복희야, 정말 잘했어. 쌍둥이 낳고 힘들다고 이제 와서 찾는 거잖아. 맞아. 평소에는 부담스럽다가 도움 필요할 때만 찾고. 이게 말이 되니? 복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편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 1년이 지난 지금 복희 씨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여행도 다닙니다. 민호 부부는 여전히 힘든 육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희 씨가 길에서 수정이를 마주쳤습니다. 수정이는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있었는데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한 듯 너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정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복희 씨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수정아, 너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수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연락이 부담스럽다고 친엄마 역할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복희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담 안 주잖아. 내가 배려해 주는 거야. 어머니, 복희 씨는 마지막으로 통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역할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안 할게. 그리고는 당당하게 걸어가 버렸습니다. 수정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복희 씨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복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연락 부담스럽다고? 좋아, 그럼 평생 부담 주지 않겠어.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내일 부산 여행 가는 거 맞지? 나도 갈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던 그 순간부터 복희 씨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희 씨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같은 고민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많은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